파워인터뷰 화통 토크쇼입니다. 오늘은 구별 선거구에서 당선의 영광을 나는 강명구 당선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인 강 당선자는 당내 경선에서 김영식 현역 의원을 꺾어서 파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유권자들께 먼저 인사해 주시죠. 먼저 압도적으로 성원해 주신 구미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생각해 보면 65%라는 지지를 주셨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강명구에게 너무나도 아직 젊은 친구에게 너무나도 부족한 친구에게 무거운 책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뜻은 정말 악착같이 일하라, 올곧고 바른 정치하라 라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정권 교체에 정말 온 힘을 다했던 저의 동지들, 국민의힘 동지들이 많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 목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구미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 목까지 악착같이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권자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참패를 했지만 경북 대구 지역에서는 압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대구 경북의 지지자들께서 그 개헌 저지선은 막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반성하고 쇄신하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성과 쇄신에는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사람의 문제 아니면 민생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누구는 혹자는 대통령실의 잘못이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잘못이네,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였다. 네. 또 때로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정말 그 국민들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정말 힘들었다. 유가가 너무 올랐다. 물가가 올랐다. 환율이 너무 올랐다. 금리가 너무 올랐다. 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참패의 원인을 찾으려면 1000가지가 넘을 수도 있고요. 네. 참패의 원인을 찾으려면 그 중에서 또 100가지를 찾을 수 있고 또 그 중에서 10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예, 종합적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 개별 의원들께서 내놓으시는 참패 원인들은 조금 자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아직도 여전히 저희에게 108석이라는 지지를 보내주셨고 그 108석이라는 그 헌법 개헌 저지선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단결하라. 희망의 메시지를 반드시 내어서 우리가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단합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해나갈 것인지 어떻게 싸워나갈 건지를 지금은 도모하고 같이 협력할 때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남 탓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 우리 지지해 줬던 그 국민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싸운다고 혼내키는 우리 지지자들 많습니다. 그럼 대통령실에 근무하셨던 만큼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또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선거 전문가신데 패인이 어디다 보십니까?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정기획비서관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정권 교체할 때에 죽음의 사선, 얼마나 피 튀기는 싸움을 했겠습니까? 대통령님 모시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그 열망 안으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밤새도록 일해서 단 하루도 정말 자리를 비우지 않고 대통령님을 만들기 위해서 모셨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과 또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님의 국정기조, 국정철학 그리고 국정과제 120대 과제를 만들면서 단 한 건의 국정과제를 실현시키지 못했어요. 하물며 정권 교체를 이뤄내 국민들께서는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서 니들이 하고 싶은 국정 철학을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소야대의 이 입법부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 한 건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데만 이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통령께서 우리가 생각하시는 국정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을 이렇게 뒷받침해서 네. 국민들께 홍보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데만 우리가 몰두하다 보니까 홍보할 수도 없었고요. 설득할 시간도 없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이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입법으로 막 보조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그러니까 설득과 이해를 요구하는 일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국정 기조는 그런 대로 마음에 든다 하지만 너들 지금 무슨 소통의 방식이나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시거든요. 그건 정말 100% 우리가 수용해서 그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해초리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이 국정 기조가 맞다면 이거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시킬 것인가. 이건 이제 우리 108석을 만들어 주신 그 우리 지지자들의 그리고 우리 108석 국회의원들께서 정말로 이게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는 정성과 진심을 다하면 화나서 삐져서 돌아앉은 돌 붙여도 돌아앉게 만드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나 계신 우리 국민들, 삐져 계신 국민들에게 다시 우리가 정성과 진심을 어떻게 해서 돌려앉힐 것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국정기조 이 수많은 이 정말 이걸 해야지만 국민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희망 앞에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가 정상화에 진력을 다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2대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하고요. 제가 국정기획비서관 하면서 느꼈던 저만의 자괴감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대통령님께서 저에게 항상 말씀하실 때에 저는 대통령의 워크홀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냥 대통령 하는 일이 그냥 TV에만 잠깐 나오시고 뭐 이러시니까 그게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그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제가 일정 기획을 짰잖아요. 야, 30분마다 일정을 해내야 되거든요. 워크홀릭이세요. 그러나 그것만큼 우리가 국민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못해 다 참모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정상화 계속 추진하시다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당선을 위해서 뛰셨잖아요. 이번 선거에서도 상당히 성과를 내셨는데 그동안 강당선자에 대해서 맹구라고 부르셨다면서 대통령께서요. 예, 굉장히 맞습니다. 친절하셨는데 그냥 치밀하셨는데 혹시 전화 받으셨습니까? 예, 당선 이후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잠깐 소개. 첫 마디가 이제 맹구가 아니라 강 의원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고생했지만 정치를 겸손하게 그러나 강명구답게 당당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당당하게.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하라. 너처럼 하라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는 지역 현안 관련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구미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태동한 곳이잖아요. 근데 계속 쇠락을 거듭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네,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구미는 60년 전에 이 정말 훌륭하신 선구자였던 박정희 대통령께서 산업화의 제1전진기지를 구미로 삼으셨습니다. 이 구미가 이 훌륭한 선구자 한 분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쏟아져 들어와 살고 싶은 도시였습니다. 수출 10위권에 들어가는 정말로 효자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LG가 파주로 갔거든요. 삼성이 베트남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인구 12만에서 39만까지도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한 언론 인터뷰 폭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정기획비서관으로 있을 때 우리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의 핵심 이거는 기회발전 특구라 그래가지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제 특례, 규제 특례를 통해서 그 대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구조를 짜주는 일이거든요. 그게 기회발전 특구입니다. 우리 구미도 우리 그 지역 균형의 중심축으로서 육성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를 반드시 유치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제 특례, 규제 특례 5공단이 지금 딱 그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거든요. 1단계는 다 끝났지만 2단계에 지금 반도체와 방산 클러스터가 들어와서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직도 지정은 받았지만 좀 이런 규제가 묶여져 있다 보니까 투자 문의는 많이 들어오지만 조금 아직도 주춤하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반드시 이거 기회발전 특구 유치해서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곳, 다시 옛날의 영광을 되찾는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과연 구매의 기회가 있겠느냐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게 7개의 이 국가첨단 전략사업 특화단지를 만들었거든요. 거기 중에서도 우리 반도체 분야가 수도권에 있는 용인과 평택이에요. 근데 이제 비수도권으로는 우리 구미가 이제 선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감사한 일이죠. 이것만 해도. 근데 투자 규모로 보면은요, 우리 그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삼았을 때 42년까지 용인이나 이런 데는 562조 원이에요. 근데 지금 SK 실트론이나 LG 이노텍에서 우리 구미에 지금 투자 예정이 얼마냐? 얼마인 것 같습니까? 4조 7천억 밖에. 4조. 그러나 이제 우리 구미는 어쨌든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 역량도 강화해야 하고 반도체는 물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린 낙동강이 있고요. 또 초순수 플랫폼 센터 같은 거 세계적인 초순수 기술력을 갖출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여기 50다 아까 말씀드린 기회발전 특구 유치해서 거기 R&D 센터, 초순수 플랫폼 센터에서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인재들이 일단 첫 번째 안 들어온 이유가 정주 여건이 안 좋습니다. 정주 여건의 핵심은 또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뭔가 국제학교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할 텐데 여기가 지금 그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 유치, 우리 기회발전 특구 유치, 그 다음에 교육발전 특구에서 우리 명문화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아까 이런 말씀드린 기업 인재들이 구미 가서 살고 싶어. 용인에 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천당 밑에 분당이 있거든요. 분당에 가면 정말 교육이 잘 돼 있다고 지금 소문나 있고 거기 출퇴근해도 충분히 가까운 거리고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인재들이 월급을 구미에서 많이 준다 그래도 용인으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구미의 여러 정주 여건의 한 3가지 핵심이거든요. 교육, 의료, 문화입니다. 이 젊은 엄마들이 산동이나 옥계나 인동에 지금 전국으로 치면 젊은 엄마들이 되게 부모들이 많이 살아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근데 여기에 문제 핵심은 초등학교까지는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엄마들이 자꾸 떠납니다. 어디로 가느냐? 대구 수성구로도 가고요. 죄송한데 우리 김천 고등학교가 또 명문 고등학교라 얘기해서 여기 기숙사형 자율형 사립고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미가 꼭 필요한 게 기업 연계형 자율형 사립고, 그 다음에 국제학교, 그 다음에 공립학교 중에서도 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지금 과밀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 엄마들이 애를 태워서 딴 지역으로 가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정치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일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반도체 산업 대기업 투자 부분 본다면은 구미가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늘리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미라면 요즘 방위 산업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정도에 기억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목표 삼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미도 작년 4월에 방산 클러스터
그 사업에 선정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재 K방산 수도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목표를 K방산 수도. 세워놨어요. 네네. 아까 우리 반도체하고 똑같은 상황인데요. 우리 이 반도체 그 특화 지정도 되었지만 방산 클러스터도 지정되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런 세제 혜택이나 규제 특례 같은 거를 빨리 유치해 가지고 우리 그 기회발전 특구를 유치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구조를 좀 빨리 짜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약을 보다니 굉장히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공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미 산업단지 고속열차역을 만들겠다 하셨는데요. 가능성 있습니까? 가능성은 제가 실무적으로는 다 타진했었고요. 네네. 국정기획 비서관으로 있을 때. 네. 지금 이래 돼 있어요. 우리 냉정하게 누구의 잘못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네. 인구 40만이 사는 구미가 인구 40만 중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공단이 많기 때문에 공단에는 외관에도 공단이 있고 구미에도 공단 1공단부터 지금 5공단까지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KTX 김천 구미역을 이용하는 70%에서 80%는요. 구미 비즈니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치한다고 이번에 왔다 갔다 했더니 35,200원인가요? 35,100원인가요? 이제 KTX 1시간 반 걸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25분에서 30분 걸리고요. 네. 1시간 반 타고 내려와서 김천 구미역에서 내려서 택시 타야 됩니다. 이용할 곳은 네네. 다른 거 없어요. 네네. 그것 타고 우리 지금 제가 있는 사무실까지 40분 걸려요. 그러면 자 계산을 해보면은요. 차 타고 3시간 내려오는 게 나아요. 그 비용 치면 네. 자 아까 말 35,100원인가 35,000원이라 칩시다. 그 다음에 택시비 4만 원 들어갑니다. 네. 7만 5천 들어갑니까?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여의도에서 저 서울역까지 많은 택시비 좋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기름값 10만 원 떼고 내려오는 게 시간이나 뭐나 다 같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시간이 생명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2시간 안쪽으로 이 뭔가 서울을 연결하는 이 뭔가 신속성, 편의성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하면 KTX 산업단지역을 만들면 그게 저는 우리 지역도 아닙니다. 솔직히 따지면. 양목역이라는 외관이에요. 네. 근데 외관 우리가 그래 산업단지역을 내가 말씀드렸던 거는 KTX 산업단지 그러니까 외관에도 산업단지가 네. 있고 네. 구미도 있고 이러니까 이름 갖고 싸울 일은 없지 않겠느냐. 네. 그게 뭐 구미면 어떻고 외관이면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들 생각에 금호산 뒤로 이 고속도로가 나와져 있거든요. 그 직선 코스예요. 근데 구미역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가는 거는 이제 구미 정차역이 이제 여러 지금 우리 저기서 이염에서 내려오는 거 그거는 그걸로 들어와서 이제 뭐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 그거는 그대로 준비하고 고속철도 그 KTX 그 라인에 서 있는 그 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간의 거리 때문에 기술력이 고민이 많은데 우리 그 세종 우리 오성역에서 세종으로 들어가는 역 그 거리와 지금 여기 구미하고 대구하고의 거리를 비교했을 때 기술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반드시 여기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산업단지역을, 그러니까 국가 산단을 만들어 놓고 교통의 편의성을 완전히 했다는 거는 국가적으로도 이게 지금 문제고요. 두 번째는 TK 신공항이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이거 어떻게 연결할 겁니까? 이런 전체적인 우리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 봤을 때 여기 KTX 산업단지역, 동구미역이 반드시 우리 장천을 지나서 그 TK 신공항으로 갈 수 있게끔 구조를 짜야 돼. 왜냐하면 공단이 여기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전체적인 그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마스터 플랜을 굉장히 세밀하게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대구 신공항 말씀하셨는데요. 대구 신공항이 구미에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구미 신공항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구미 시민들께서 이 구미 신공항의 건설에 거는 기대가 참 큽니다. 이 신공항이라는 건 우리 경북 지역에서 미래
신성약 산업 육성하기 네. 딱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안에는 교통, 그 다음에 교통 인프라를 깔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류망도 깔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통 산업을 연결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일종의 경제적 낙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드웨어한 걸 먼저 해놔야 공항이 비행기가 뜰 거면 10년 후에 이제 개항한다는데 그래서 우리 저 부산에서부터 올라와 부산, 포항, 그 다음에 경산, 그 다음에 여기 대구에서 올라오는 여러 물류들을 어떻게든 이 공항으로 갈 수 있게 구조를 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거를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다가 물류망을 만들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단하고 이제 지나가면서 여기 있는 물동량을 다 공항으로 싣고 나갈 수 있게 구조를 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 구미 간 신공항 고속도로도 나와야 되고요. 네. 김천 구미 신공항 동서횡단철도도 연장해서 일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도도 그 다음에 그 뭐냐 우리 그러니까 고속도로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요거를 차근차근 10년 동안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포항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다 이렇게 대구에서 올라오는 물동량을 잘 저장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걸 잘 우리가 구조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일단 그런 도로, 철도를 잘 깔아놔야만 신공항 배후 중심 도시로서 구미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께서 아마 대통령께 붙잡고 매달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엉엉 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꼭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동대구역 광장 이름을 박정희 광장을 바꾸고 네.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 네. 이에 대해서 제야단체와 야당이 네.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박정희 대통령 고향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였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합니다. 이게 홍준표 대구시장님 이게 민감한 상황으로 바뀌었군요. 네. 참 슬픈 현실 같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요. 대구시와 관련된 사안이라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역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한민국 이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항상 요 말을 쓴 적이 있는데요. 역사적 기억 속에서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박정희라는 이 대한민국을 살려낸 중요한 인물을 제가 대통령 모시고 순방을 이렇게 가면은요. 저개발 국가뿐만 아니라 외국 순방 그러니까 정상들께서 대통령께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존경의 대상인 거예요. 네. 외국에서는 다 박정희 대통령 존경합니다. 네. 우리나라만 욕합니다. 네. 웃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박정희 대통령 동상과 광장을 만드는 거는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그 주제로 아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자라고 하신 것 같은데 반면에 이 국민의 역사적 기억으로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지우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어 왔고요. 그거에 대한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들이 일종의 기억의 전쟁 속에서 이 망각의 시도 없애자 이거야. 네. 그걸 시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대구뿐만 아니라 구미, 우리 보수의 심장국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이 기억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게는 싸워야 된다. 지금은 못되게 해야 된다. 우리도 이제 힘을 보태시겠습니다. 힘을 보탤 겁니다. 절대 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결국 동상과 광장에 의해서 재편과 자유까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2대 국회에 대한 각오 겸 나온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침체된 우리 구미를 다시 살리고 그리고 현안 문제를 가감하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추진력 있는 후보를 우리 구미 시민들께서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저 강명구를 선택해 주신 구미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두려운 것은 오직 국민뿐, 믿을 것 또한 오직 국민뿐. 국민을 위해, 주민을 위해서는 즉시하고 반드시 하고 될 때까지 하는 그런 정치인 되겠습니다. 정말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지만 당당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